자, 손혜원의 투기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한 배제는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합니다. 뭐냐면, 보죠. 예. 박물관 이쪽으로는 아마도 이제 뭐 리모델링은 이쪽이 좀 될 거고요. 이쪽은 이제 뜯어서 아마 그래도 좀 뭔가 보강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해서 박물관에서 그 제가 갖고 있는 우리 작품들을 소장하고 사람들을 보게 하고, 그리고 여기는 기획 전시 같은 거 하고 동네 분들하고 같이 여기서 축제도 하고 그리고 뭐 강의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하는 자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때문에 제가 박물관을 생각했고 재단에 돈을 넣고 그리고 여기 오겠다라고,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주말이고 내려와서 볼런티어로 여기서 사람들한테 이 나전칠기를 설명하고. 자, 축제도 하고 강의도 하고 볼런티어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좀 더 들어보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 장소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우리 김성애 예. 그리고 다시 또 보죠. 그리고 손혜원 씨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그 기자회의 내용을 보더라도 어떤 비판을 가할 그런 여지는 별로 없어 보였다. 거의 없고 저렇게 지금 저 정도로 되기도 사람이 쉽지 않다. 저렇게 진정성이라든지 어떤 절차를 어떻게 문제 삼을 수 없을 정도로 잘 이렇게 하는 건 없고 다 좋은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뭐랄까 그 귀족 나르시즘이라고 그랬는데 뭐 꼭 귀족 나르시즘보다도 뭐랄까 엘리트식에 가면 좀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 사회에서 그 어떤 진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상부구조에서 어떻게 못하니까 어떤, 뭐 생협운동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6.1운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무슨 협동조합 운동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이제 어떤 커뮤니티가 되고 하는 데 있는데, 이제 그런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전통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커뮤니티 운동하고 이런 거하고 성격이 넓게 보면 그런데 그런 어떤 나전치기 이런 것들이 그게 서민들 품목이 아니거든. 그거는요 그냥 귀족들 품목이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조그마한 그거 서민들이 그것을 사야 될 이유도 없거든요. 오히려 미술품, 꽃감 미술품 그래야 되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저는 귀족적인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 그걸 나쁘다 할 수는 없고 또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노블리스 오블리지 그런 말 하는데, 이분은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지 그런 거 부합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게 이제 그게 과거 옛날에 그 시민들이 국민들이 그 문명이 이렇게 개명이 안 되고 교육도 안 될 때는 저런 것들에 사회적인 그냥 어떤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오늘날 그게 어려워요. 노블리스 오블리지 저거로 안 되고 어떤 개인의 어떤 능력이 되는 것하고 시스템이나 또 시민의식 이거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매력 있는 분이에요. 어떤 저렇게 순수하고 어떤 열정도 있고 사회 변혁, 사회 계획의 뜻도 있고. 그러나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어떤 아까 생애 뭐 얘기했는데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이 그런 것을 하는 곳이 많아요. 전국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학교도 그거 일반 제도권 교육이 아니고 그런 대한 학교 이런 것도 뭐 있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국가 전체를 지배하는 어떤 그런 틀이 있거든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라든지 가장 크죠, 그게.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거대한 어떤 관행. 그런 것들이 괴물인데, 괴물로 치죠. 그 괴물 아래에 지배하는 모든 거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적으로 여기저기 이거가 세상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또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또 비하할 수는 전혀 없고, 그것도, 사회적으로 조금 그 뜻이 있는 사람들 가지고 전파가 돼가 조금 개선한테 도움도 주고, 또 그거 자체를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의미는 있어요. 있으나, 일반적인 전체 국민 국가의 기준으로서는 그것은 이제, 결국은, 한계가 있다. 엄연한 한계가 있다. 그 쉽게 말하면 세상 안 바뀐다. 그래가지고는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 바뀌고. 그래갖고 분리 배제하는데 저것도 설명을 복잡하니까 반드시 그거 어떤 우리나라 같은 데에는 무슨 개발이 일어나고 지역이 뭐 전통 그걸 하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이 지금 구체화되는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분리 배제라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또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째 손혜원 씨가 그 목포 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잘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것도 그 자체도 의미가 있으니까 목포 지역을 어쨌든 간에 한 단계 이렇게 그 어떤 개선시키는 거는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각자 개인의 자기 어떤 염원하는 바, 그것을 또 존중해야 되고, 사회는요. 단지 이제, 투기냐 아니냐 이런 것은 지금까지 나온 자료로서는 투기라고 해석할 수 없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설령,
정례에 의한, 법에 따르는 정례에 의한 경우라도 그게 실제로 투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그거 시행하기 어려운데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것도. 법적인 관념이 아니고 경제적, 법적인 것도 해석할 수 있어요. 실질 내용에 따라서 그것을 조세 실질주의도 있고 사법체계에서 실질을 따지는 것도 있어요. 형식을 다 맞더라도 실질이 위배되면 거기에 법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그 법을 위반했다고 이렇게 사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조세도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경제적 이익이 손혜원 씨한테 여전히 유지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내부 실제라면 설령 정력 이런 형식으로 했더라도 사법적 판단까지는 유보하더라도 사회 현상으로서는 그거는 투기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단지 이제 지금 상황을 봐가지고 그럴 가능성은 지금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내용을 봐가지고 그러나 그것을 100%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워낙 복잡고 고도의 어떤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이런 세계에는 다 깔려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비난하는 것은 그걸 오버하는 거고요. 즉 사법적 차에서 이제 그거는 규범적 판단, 가치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분들 행위에 대해서 행위가 뭔지도 정확하게 다 드러났는데 그 행위들을 수사 과정을 고치면서 법원을 재판하면서 그 각각 행위에 대해서 규범 해석을 해서 가치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법적 가치 판단을. 그래서 그것이 어떤 법에 위반됐다든지 어떤 이래서 규범적 판단에 가서 고의성이 있었다든지 의도가 있었다든지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데 하고 넘어가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마지막에서 설령 그거 증여로서의 어떤 그런 형식을 다 갖추었더라도 실질 내용이 손혜원 씨의 어떤 손혜원 씨가 경제적 이익을 계속 가지는 그런 경우라면 이거 또 투기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결국은 투기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얘기인데 그럼 다시 이제 보니까 한 번 더 제가 이걸 녹화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걸 왜 그러냐면 외 영상은 진정성이 가지고 있고 또 절차의 어떤 절차도 긍정적이고 본인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분리 배제가 얘기했고 기존 나라 시점 얘기했는데 아까 보니까 여기서 어떤 향유의 공간으로 지금 사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보면 오늘 녹화는 어디고 잠깐만요. 그렇죠. 여기 한번. 이 집을 보고 저는 너무 가슴이 설레고 그리고 꿈을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에 서 공연도 하고 여기는 이제 박물관이 이쪽으로는 아마도 이제 리모델링은 이쪽이 좀 될 거고요. 이쪽은 이제 뜯어서 아마 새로 좀 뭔가 조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해서 박물관에서 제가 갖고 있는 우리 작품들을 소장하고 사람들을 보게 하고 그리고 여기는 기획 전시 같은 거 하고 동네 분들하고 같이 여기서 축제도 하고 그리고 뭐 강의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하는 자리를 생각했습니다. 자 보세요. 축제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결국 나중에 가면요, 목포에 있는 어떤 그쪽 공간에 있는 어떤 거주하는 사람 이런 것보다도 서울 같은 데서, 조금 어떤, 가진 사람들, 조금 고급 취향에 있는 사람들이 목포의 현장에 와서 거기서, 조금 소위 말하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는 공간, 조금 고급스럽고, 고전적이고, 이런 공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손혜원 씨가 그런 생각이 있었어도 여기서 그걸 표현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만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뭐 고급 취향을 가지고 가진 사람하고 배우고 가진 사람들이 그 전국에서 이렇게 자기 커뮤니티가 돼가지고 그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종 다른 시점이 일종의 또 그런 면이 있고 또 보면 손혜원 씨가 자기 손혜원 TV도 만들고 그거 만들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면 지나치게 강하거나 공격적 대응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 정치적 계산 가능성의 측면에도 봐야 돼요.
볼 수 있어요. 운신의 한계. 그러니까 연세도 있고 여성분이고 더군다나 지금 다음 지역구는 그쪽에 정청래 씨가 뭐 계속 나올 것이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고 자기는 이번에 한 번만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그러면 그쪽에는 정청래 씨라 누가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어떤 지역구로 가느냐 했을 때 갈 때 거든 말이 그렇지 어떤 지역구를 하나 그거 선택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 목포에 그쪽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서 본인도 나이도 있고 여성이도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출마를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성산을 볼 수 있는 어떤 지역구를 새로 만든다는 게 어렵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정치적 계속 운신의 한계죠. 운신할 수 있는 범위. 자, 이런 걸 전부를 봐서는, 그러니까 그쪽, 목포 그쪽에서 그런 한다는 그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수수하게 말하는 그 어떤, 우리 고유의 전통 살리는 그런 것들의 성격이 오히려 그곳에서 어떤 귀족적인 그런 어떤 조금 고급 취향의 그런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런 공간을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절대 배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조카나 누구에게 정리를 했지만 실질 경제적 이익은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조카는 자기는 잘 몰랐다고 모르는 사이에 무슨 거의 몰랐다 이런 얘기를 있었거든요. 직접 얘기를 했고 조카가 그렇게 어떤 투기하는, 실질적인 투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정려를 하고 이런 경우, 일반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 정려세, 취득세, 보통 무슨 이게, 돈이 상당한 큰 금액을 내가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인 정려를 하지 않는다. 부부지간 정려 외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되게 이례적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일반적으로 잘 생각하기 어렵고 이런 정렬을. 그래서 평소에 그러니까 그렇다면 거의 완전한 인간이나 뭐 천사 그러니까 이 인상의 경우 손혜원 씨한테 받은 그 어떤 순수함이라든지 자기 어떤 의협심 이런 것들을 제가 받았는데 그 인상의 경우가 사람을 인상을 한 받고 나면 그게 바꾸기 힘들거든요. 그게 무서운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한번 가지고 되고 이러면,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한다 그러면 그 사람 뭐 냉정히 한 걸어 물러나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비판한다든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데도 대체로 사람들이 뭘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생각의 관성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손혜원 씨한테 그렇게 있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이 앞에 이런 내용적인 측면을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그래서 이 이례적이고, 완전한 이각이라고 쉽게 말하자면 뭐 천사에 가까울 정도 사람이 되어야지 저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이런 내용들을 봐가지고는 유행에도 불구하고 인상의 견고함 그것에 대한 효과를 받아서 내가 그렇게 계속 생각을 했고 물론 그건 정렬을 형식을 취하는 어떤 투기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결국은 손혜원 씨의 어떤 투기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투기의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목포에서 소위 말하는 그거 조금 고급 취향이나 가진 사람들이 훗날에 그러니까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 왕국을 거기다가 왕국을 옛날에 영주가 자기 영지를 만들듯이 그것을 하는 꼭 표현을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런 어떤 취지 그런 의미에서 그런 모양새로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세워놓고 아주 고급스러운 왕국이고 나전칠기고 뭐 하여튼 누가 봐도 고전적이면서도 고급성을 가지고 또 거기에 그러면 뭐 서울 같은 데서 어떤 자기 어떤 커뮤니티 그런 게 만들어지면 그쪽에 올라가지고 주말에 온다든지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렇잖아요. 사람을 어떤 먹고 살만하고 가자 충분히 많이 가지고 먹고 살만하고 배우고 이런 사람 같으면 뭔가 문화적인 활동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목포에 가니까 손혜원 씨가 이미 유명인인데 진짜로 어디서 볼 수 없는 아주 고급 취향의 고급스러운 앤틱스럽고 뭐 고전적이고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지금 있다. 이렇게 해서, 꼭 돈 번다기보다도 뭐 경제적 이익도 얻으면서도, 인생 후반기 말년에, 늦게 60대 이후에 뭐 70대 돼가지고도 계속 이렇게 삶이 어떤, 그런 어떤,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이럴 수 있겠죠. 자, 그래 되면 그거는, 국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어떤, 목포를 위한, 그런, 목포 일반인을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좀 차원이 있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개인 취향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손혜원 씨 투기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어떤 실질적인, 이유가 조금 더 보입니다. 일단은, 물론 이것도 뭐, 제가 또 착오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느 쪽도 단정할 수 없는데, 실질 내용을 이런 것을 좀 더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고맙습니다. 예. 구독 쭉 부탁드리고요. 예.